황혼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69년 미국 명작 영화 내일을 향했사라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미국 서부 시대의 마지막 무법자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 기차를 털고 은행을 털며 자유롭게 살아온 두 사람이 쫓기다 결국 먼 타국 볼리비아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달리기로 한 두 남자의 우정과 최후,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면을 어둡게 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1장. 두목자리는 주먹만으로 못 가져가. 바위 틈 사이로 바람이 후고 지나갔습니다. 메마른 흙먼지가 허공에 잠깐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와이오밍주 경계 근처 홀인더월이라 불리는 깊은 골짜기.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이 은신처는 무법자들에게 마지막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입구가 좁아 한 줄로만 들어올 수 있었고 사방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안관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낮은 천장 아래 담배 연기가 뿌옇게 서려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가죽 냄새, 그리고 오래된 위스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풀과 담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빈 병들이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병들을 모아 장식처럼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좁은 틈으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반짝거렸습니다. 탁자 위로 카드가 사각거리며 섞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전이 쌓이고 술잔이 비워지는 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누군가는 껄껄 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카드를 내던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한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댄스는 포커판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도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술은 일자로 다물려 있었고 눈만 천천히 움직이며 상대방들의 손을 후었어요. 손가락이 카드를 넘길 때마다 짧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카드 넘기는 솜씨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선댄스의 본명은 해리 롱바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선댄스. 그 이름은 그가 젊은 시절 선댄스라는 마을에서 말을 훔치다 잡혀 감옥에 갔던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그 이름이 오히려 그를 전설로 만들었어요. 서부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 그를 본 사람들은 총을 뽑는 순간조차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내가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몸집이 컸습니다. 어깨가 넓고 턱이 각졌어요. 얼굴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칼에 베인 자국 같았어요. 사내는 장난스러운 듯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위협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손짓이었어요. 선댄스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벅지 옆에 놓아둔 권총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총구가 탁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카드 소리도 웃음소리도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선댄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카드 게임은 카드만 가지고 하자. 칼을 만지던 사내가 손을 거두었어요. 아무도 선댄스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총이 빠른 사람 앞에서 칼은 장난감에 불과했으니까요. 사내는 혀를 차며 카드를 내려놓았어요. 포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햇빛이 좁게 쏟아졌어요.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부치가 모자를 벗어 먼지를 털고 들어왔어요. 37살의 부치 캐시디. 본명은 로버트 르로이 파커였지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부치라고 불렀어요. 부치의 입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여유로웠어요. 그는 선댄스와 달랐습니다. 늘 웃고 있었고 늘 말이 많았어요. 총보다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호감 때문에. 부치가 방 안을 후어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제일 재미없는 얼굴이 너냐?
선댄스가 카드 한 장을 내려놓고 부치를 봤습니다. 늦었어. 부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탁자 끝에 걸터 앉아 주변 사람들을 후었습니다. 오래된 동료들 굶주린 눈빛들. 한탕을 기다리는 얼굴들이었어요. 담배 연기가 그들의 얼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10여 명쯤 되는 사내들이었어요. 저마다 현상금이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내가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합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팔뚝이 굵고 어깨가 넓었어요. 눈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그는 부치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일이 뜸했고 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확 달아올랐어요. 합의가 부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치, 이제 내가 두목자리 내려놔.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새어나왔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부치의 웃음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는 합의를 바라보았어요. 이 순간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부치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래. 말로는 안 되겠네. 바닥은 딱딱한 흙이었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며 구두가 흙을 비벼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들어 올려 비켜놨고 누군가는 탁자를 밀어 공간을 만들었어요. 동료들의 얼굴에 기대가 떠올랐습니다. 지루한 나날 끝에 드디어 볼거리가 생긴 것이었어요. 부치는 상대의 첫 주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로 받아냈어요. 둔탁한 소리가 가슴뼈에 울렸습니다. 합의의 주먹은 묵직했어요. 하지만 부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상대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렸어요. 둘이 바닥을 구르며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주먹이 오갔어요. 턱의 갈비에 눈 위에. 부치의 입술이 터져 피가 번졌습니다. 합의도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흙먼지가 두 사람의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뒤섞였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치가 합의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관절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합의가 신음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부치는 그 팔을 더 꺾으며 바닥에 눌러 박았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요. 부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두목자리는 주먹만으로 못 가져가. 그 말 속에는 웃음도 있었지만 경고도 있었어요. 부치는 합의를 놓아주며 일어났습니다. 셔츠를 털고 입술에 피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합의는 바닥에 누운 채 헐떡거렸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부치가 선댄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자, 일하러 가자. 선댄스가 카드를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아무 말 없이 부치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문을 나서자 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가 봤으니까요. 밤이 내려앉아 은신처 바깥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와이오밍의 밤은 늘 추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했어요. 말들이 코로 김을 뿜었습니다. 근처 개울에서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나무가 타며 따뜻한 열기와 함께 송진 냄새가 퍼졌어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위로 올라간 연기가 별빛을 가렸다가 흩어졌어요. 부치가 모래 위에 막대기로 선을 그으며 기차 모양을 대충 그렸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어지럽게 뒤섞였어요. 길쭉한 사각형 몇 개와 원 2개. 알아보기 힘든 그림이었지만 선댄스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선댄스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어요. 그 기차 말이야. 우리가 전에 털었던 그 기차. 부치가 말했습니다. 선댄스가 낮게 물었어요. 또 하자고? 부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돼. 우리가 완벽하게 턴 건 아니었거든. 금고가 2개였어. 하나는 못 열었잖아. 선댄스는 말없이 총집을 만졌어요. 부치의 농담 같은 말은 가벼웠지만 그 기차 뒤에는 돈과 얼굴 없는 권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철도회사, 유니온 퍼시픽,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런 권력은 보통 웃으며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 더 가져가자. 저번에는 부족했어. 부치가 말했어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앞에 둔 아이 같았어요. 부치는 폭발물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선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그거 너무 좋아해. 좋아하면 안 돼? 부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닥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을 튀겼어요. 불씨가 허공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선댄스는 불빛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보는 밤하늘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선댄스가 중얼거렸어요. 부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이런 거. 전부 다. 선댄스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피곤함인지 예감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치는 잠깐 조용했어요.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그날이 오면 생각하지 뭐. 선댄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닥불의 불꽃이 또 튀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부치는 막대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내일이면 또다시 달릴 것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기차를 털고 돈을 나누고 또 다시 숨어버리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은 기분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모닥불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장작을 더 넣어야 했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어딘가에서 코요테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길고 쓸쓸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부치가 먼저 일어났어요. 자자. 내일 일찍 움직여야 해. 선댄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둘은 각자의 자리로 향했어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달릴 것이었어요. 그것 빼고 모두 불확실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하지만 생각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부치와 선댄스는 그냥 달렸어요. 늘 그랬듯이. 동료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쫓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치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기차를 터는 계획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간과 장소, 역할 분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걸렸어요. 유니온 퍼시픽. 그 이름이 마음에 묵직하게 걸렸습니다. 철도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법을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기차를 털면 어떤 일이 생길지 부치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동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이 없었어요. 은행은 경비가 강화되었고 역마차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기차뿐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법자의 삶이었어요. 부치는 그 삶을 선택했고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밝게 빛났다가 사라졌어요. 부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댄스는 보았어요. 잠들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댄스는 소원을 빌지 않았어요.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별똥별은 예뻤습니다. 반짝이는 것은 뭐든 예쁜 것이었어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코요테 울음소리가 멀어지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모닥불 자리에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어요. 2장. 쫓기는 자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철로 옆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손끝을 차갑게 적셨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검푸른 색에서 서서히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기적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어요. 부치는 선로 옆 둔덕에 몸을 낮추고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로가 미세하게 떨리며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타닥거리는 무겁고 규칙적인 진동. 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유니온 퍼시픽 소속 화물열차. 금곡칸이 2칸 딸린 노선이었어요. 이 소리 늘 들어도 참 좋지? 부치가 속삭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선댄스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앞으로 고정된 채 숨을 얕게 쉬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손은 이미 총자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편 풀숲에서 다른 동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인원이었어요. 총을 든 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풀 냄새와 함께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기차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어요. 선로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기관차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부치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동료 하나가 선로 위로 뛰어나가 붉은 헝겊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급하게 제동을 걸었어요. 바퀴와 레일이 마찰하며 귀를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금속이 금속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기관차가 신음하듯 속도를 줄였어요.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어요. 석탄 냄새와 금속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새벽 공기를 순식간에 데웠어요. 선댄스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관실로 뛰어올라 기관사에게 총구를 겨눴어요. 기관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석탄 가루로 얼룩져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댄스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손. 기관사가 겁에 질려 손을 올렸습니다. 옆에 있던 화부도 손을 들었어요.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댄스는 그들을 노려보며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차갑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부치는 웃으며 화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곡한 문 앞에 섰어요. 철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부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른 열어. 그게 더 편할 거야. 안에서 버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긴 문 너머로 웅성거림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가 총을 장전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부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꺼냈어요. 빨간색 막대가 여러 개 묶여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심지를 꽂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고 뒤로 뛰었습니다. 모두 물러서. 부치가 소리쳤어요. 동료들이 재빨리 엄폐했습니다. 폭발이 터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철문이 비틀리며 열렸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안쪽 금고는 또 버텼어요. 강철이 그을리기만 했을 뿐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있던 경비원 둘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폭발에 놀라 움직이지 못했어요. 부치는 눈을 반짝이며 더 큰 다이너마이트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선댄스가 그 커다란 다이너마이트를 보며 씁쓸하게 말했어요. 너 사실 이거 터트리려고 기차 터는 거지? 부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왜? 그럼 안 돼? 두 번째 폭발은 더 거칠었어요.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연기가 뿜어 나왔습니다. 화차 전체가 흔들렸어요. 금고 문이 날아갔습니다. 경첩이 뜯겨 나가며
쇠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돈다발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지폐가 불꽃에 그을려 검게 타면서 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여기저기 떨어졌어요. 부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 동료들이 웃으며 지폐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선댄스가 한숨을 쉬며 날아다니는 지폐를 잡았습니다. 타다 만 지폐, 온전한 지폐, 뒤섞여서 자루에 들어갔어요. 부치도 허리를 굽혀 지폐를 쓸어 담았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 부치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서둘렀어요. 자루가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어요. 둘은 말 위로 올라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자루가 안장 옆에서 덜컹거리며 허벅지를 두드렸어요. 말의 땀 냄새가 진했습니다. 발굽이 땅을 박차며 먼지를 일으켰어요. 아침 햇살이 계곡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바위들을 비추었어요. 새벽의 푸른 기운이 걷히며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부치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봐, 잘 됐잖아. 선댄스는 대답 대신 뒤를 흘끔 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먼지 기둥이 보였어요. 처음엔 가늘었습니다.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길고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한 줄로 묶인 것처럼 일정했어요. 추격대였습니다. 부치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또 보안관들이겠지? 선댄스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아냐, 저건 다르다. 추격대는 무리를 이루지 않았어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길목마다 미리 자리를 잡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둘은 속도를 올렸어요. 말발굽 소리가 바위를 쳤습니다. 계곡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찬 물이 튀어 올라 바지를 적셨습니다. 그런데도 뒤에 소리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초원이 사막으로, 사막이 다시 바위 언덕으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붙이려 하면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인지 환청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부치가 바위 뒤에 잠깐 멈춰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등에 땀이 번들거렸어요. 눈 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건 이상해. 보통은 중간에 포기하거든. 선댄스가 이마에 땀을 소매로 닦았어요. 그의 얼굴도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포기 안 해. 부치가 바닥에 작은 흔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발자국, 말발굽 자국, 담배꽁초. 추격자들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그들도 여기서 쉬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서로가 서로의 뒤를 쫓고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은 이 둘의 숨통을 분명하게 조여오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붙은 게 아니라 돈에 붙은 거지. 부치의 말끝이 떨렸어요.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걸렸습니다. 철도 회사가 고용한 추적 전문가들. 핑커턴 탐정사무소. 그 이름은 서부 전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돈을 받고 끝까지 쫓는 사람들.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치와 선댄스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금이었습니다. 표적이었어요. 선댄스가 언덕 위로 올라가 멀리를 살폈습니다. 먼지 기둥이 여전히 보였어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부치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누가 저렇게 끝까지 따라오냐. 지겹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세게 불었습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갔어요. 부치가 눈을 비비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둘은 작은 동굴에 숨어들었어요.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면 위치가 노출될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어요. 차가운 바위 바닥이 등을 차갑게 했습니다.
부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중얼거렸어요. 근데 나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쫓긴 적 없어. 선댄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둘은 잠깐 킥킥대고 웃었어요. 어색하고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 동굴 안에서 작게 울렸다가 사라졌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났어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댄스가 총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둠 속에서 금속이 희미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부치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 사람들 눈에 흰자위가 없다던데. 뭔 소리야? 선댄스가 추격대 방향을 주시하며 말했어요. 추격대 말이야. 얼굴 없는 인간들이래.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쫓는다고. 부치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부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조용했어요. 그리고 낮게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 선댄스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추격대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겪어본 것과 달랐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끝까지 오는 사람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부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바깥을 살폈어요. 먼지 기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가자. 선댄스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둘은 말에 올라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3장. 절벽 아래로. 산길은 돌이 날카로웠습니다. 말발굽이 돌을 차며 팀 파편이 종아리를 때렸어요. 부치는 몇 번이나 길을 바꿨습니다. 계곡을 들어갔다가 숲으로 빠지고 물길을 건넜어요. 선댄스는 뒤에서 고개만 돌려 상황을 재빨리 읽었습니다. 추격대는 늘 그 자리였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없었어요. 닷새째 되던 날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길이 끊겼습니다. 아래로 강이 흘렀어요. 물이 하얗게 부서지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거세게 흐르는 굉음이 길을 채웠어요. 물보라가 바위에 부딪히며 튀어 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격대가 거의 다 온 것이었어요. 부치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찔한 높이였어요. 적어도 수십 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바위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얼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뛰자. 선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난 수영 못해. 부치는 웃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 배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탄환이 바위를 때려 파편이 튀었어요.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추격대가 거의 다 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언덕 위로 나타났습니다. 부치가 선댄스의 팔을 잡았어요. 걱정 마, 같이 가자. 그리고 둘은 동시에 뛰었습니다. 잠깐 공기가 텅 비었어요. 발밑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 바람이 귀를 때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늘과 땅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몸을 잡아당겼어요. 물이 코 속으로 밀려들어 기침이 터졌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살이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선댄스가 허우적거렸어요.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부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위 쪽으로 물살을 거슬러. 발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바위에 손을 걸어 기어 올랐어요. 옷이 몸에 달라붙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살았다는 안도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이 동시에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부치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어요. 웃음이 목에 걸렸습니다. 봐, 뛰니까 되잖아. 선댄스는 대답 대신 물을 뱉었어요. 기침을 하며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위쪽 절벽에서 추격대의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따라서 뛰어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멈춰 선 채로.
부치가 그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모습들, 모자를 쓴 사람들, 총을 든 사람들. 저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선댄스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부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에서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물방울이 반짝거렸어요. 부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아름다운 날씨.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선댄스가 물었어요. 부치는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주 멀리. 저들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선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사형이나 종신형 뭐가 되었든 잡히면 끝이었으니까요. 둘은 젖은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 남겨둔 것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신처, 동료들, 익숙한 땅. 모든 것이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강물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자국만 모래 위에 찍혀갔어요. 젖은 옷이 햇빛에 천천히 말랐습니다. 물기가 증발하며 허연 자국이 남았어요. 부치가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볼리비아라는 데가 있대. 선댄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어딘데? 남미야. 아주 멀어. 기차도 거의 없고 법도 느슨하다더라. 선댄스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볼리비아. 그 이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멀고 낯선 곳.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 어쩌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딱히 갈 데도 없었습니다. 도망은 계속됐어요. 선댄스는 부치에게 에타와 만나기로 한 도시로 일단 가자고 했습니다. 에타 플레이스. 선댄스의 연인이었어요. 에타와 선댄스가 만난 것은 몇 년 전이었어요. 선댄스가 은행을 털다가 부상을 입고 도망쳤는데 마침 지나가던 에타가 그를 숨겨줬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숨겨준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둘 사이에 묘한 끈이 생겼습니다. 에타는 위험한 남자에게 끌렸고 선댄스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에게 끌렸어요. 어느 도시의 좁은 방에 도착했을 때 에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젖은 가죽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에타는 선댄스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피부였어요. 얼마나 더 이렇게 살 거예요? 선댄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치가 의자에 털썩 앉아 신발에 물을 짰어요. 이봐 에타. 좋은 소식이 있어. 아주 멀리 가면 아무도 우리를 모를 거야. 부치가 말했습니다. 선댄스가 에타를 봤습니다. 볼리비아. 에타는 그 이름을 몇 번 입안에서 굴려보듯 말했어요. 낯선 단어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땅. 하지만 선댄스가 간다면 따라가야 했어요. 그게 에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며칠 뒤 볼리비아로 떠나는 뉴욕의 부두에 바닷내음이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에타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가방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선댄스가 낮게 물었어요. 정말 같이 가는 거야? 에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당신이 안 멈추면 난 계속 뒤에서 따라가야 해요. 그냥 같이 갈래요. 배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파도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뒤로 밀려나는 대륙을 보며 부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도망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사람의 집요함까지 씻어주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사장. 손 들어 돈 가방. 배가 항구에 닿았을 때 부치는 난간에 기대어 낯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볼리비아.
지도에서만 보던 이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미국의 하늘과는 다른 색이었어요. 더 짙고 더 뜨거워 보였습니다. 긴 항해였어요.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다시 기차를 갈아탔어요. 또 배를 타야 했습니다. 몇 주가 걸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달아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세상 끝에 와 있었습니다. 핑커턴도 보안관도 현상금 사냥꾼도 여기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옆에 선댄스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에타가 있었습니다. 에타 플레이스. 선댄스의 연인이었어요. 갈색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날렸습니다. 눈이 크고 영리해 보였어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여자였어요. 무법자의 연인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배경이었습니다. 에타는 선댄스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을 떠나고 대서양을 건너고 남미 대륙까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험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평범한 삶이 지루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삶보다 무법자와 함께 세상 끝까지 도망치는 삶이 더 살만해 보였던 것일지도요. 부치가 에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볼리비아야. 어때? 에타는 항구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건물들, 먼지 나는 길, 낯선 언어로 떠드는 사람들.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갈매기가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생선 냄새와 소금 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어요. 부두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외침이 귀에 부딪혔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멀리 왔네요. 에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설 뿐이었어요. 선댄스가 에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잡았어요. 에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셋은 배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강렬했어요. 눈이 부셔서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고도가 높아서인지 숨이 가빴어요. 미국의 평지에서 살다가 이런 고원지대에 오니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는 당나귀가 끄는 수레가 지나갔어요. 여자들이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천을 두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옷이 다 해져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밝았어요. 모두가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빠르고 리드미컬한 언어. 부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선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야? 몰라. 하나도. 부치가 대답했어요.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입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농담을 하고 협상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부치의 가장 큰 무기는 총이 아니라 입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입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었어요. 셋은 작은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먼지가 들어왔어요. 벽에는 누군가 그린 성모 마리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선명했어요. 하지만 지붕이 있고 문이 잠기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에타가 짐을 풀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부치가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의 끝자락이 보였어요. 눈 덮인 봉우리가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던 거 하지 뭐. 은행? 선댄스가 물었어요. 부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며칠 후 셋은 작은 마을의 은행 앞에 섰습니다. 건물이 허름했어요. 벽이 흙으로 지어져 있었고 창문이 작았습니다. 간판도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희미했어요. 미국의 은행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유니온 퍼시픽 은행의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안에 돈이 있다면
다른 건 상관없었습니다. 부치와 선댄스는 얼굴에 천을 두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부치가 소리쳤습니다. 손 들어. 우린 강도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멍한 얼굴로 부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치가 다시 소리쳤어요. 손 들라고. 돈 내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물었어요. 스페인어였습니다. 부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선댄스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라는 거야? 몰라. 부치가 답답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총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에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의 빈손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부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얼굴이 허탈했습니다. 평생 은행을 털어왔는데 말이 안 통해서 실패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여관 방에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에타가 탁자에 앉아 종이를 펼쳤어요. 연필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뭐해? 부치가 물었어요. 스페인어 가르쳐 드릴게요. 에타가 대답했습니다. 부치와 선댄스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에타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에타가 종이에 쓴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외워요. 손 들어. 마노스 아리바. 마노스 아리바. 부치가 따라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다시. 마노스 아리바. 마노스 아리바. 선댄스도 따라했습니다. 부치보다 발음이 나았어요. 에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돈은 디네로. 디네로. 가방은 라볼사. 라볼사. 밤새 연습이 계속됐어요. 촛불이 줄어들고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부치와 선댄스는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은행을 털기 위한 스페인어. 손들어 강도다, 돈 가방에 담아라는 말. 혀가 꼬이고 입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부치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에타가 웃었습니다. 선댄스는 오히려 묵묵히 따라했어요. 두 사람의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났습니다. 부치는 실수해도 웃어넘기고 선댄스는 말없이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었어요. 에타가 지친 얼굴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마노스 아리바, 에스토 에스운 로보 디네로 라볼사. 부치가 눈을 감고 중얼거렸어요. 마노스 아리바, 에스토 에스운 로보 디네로 라볼사. 잘했어요. 에타가 웃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한 얼굴이었어요. 부치가 에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에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학교 선생이 이럴 때 쓸모가 있네요. 셋은 모처럼 함께 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좁은 방에서 밤을 새우며.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부치와 선댄스는 다시 은행 앞에 섰습니다. 다른 마을의 다른 은행이었어요.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치가 선댄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이었어요. 수년간 함께 해온 파트너십이 여기서도 빛났습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부치가 소리쳤어요. 마노스 아리바, 에스토 에스운 로보. 은행 안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겁에 질린 얼굴로 부치를 바라봤어요. 통했습니다. 말이 통한 것이었어요. 부치의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댄스가 금고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디네로. 라볼사. 직원이 허둥지둥 돈을 자루에 담았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금화와 지폐가 자루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미국 돈보다 적어 보였지만
무게감은 충분했습니다. 부치는 입구를 지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말이 통하면 달랐습니다. 몇 분 후 둘은 돈자루를 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에타가 말을 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여자가 강도당과 함께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셋은 재빨리 말에 올라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달리면서 부치가 웃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봤어? 완벽했어. 선댄스도 웃었어요. 선댄스가 웃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에타 덕분이지. 에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황량한 고원 위로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셋은 볼리비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은행을 털었어요. 말이 통하니 일이 수월했습니다. 돈이 쌓였어요. 미국에서처럼은 아니었지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볼리비아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은행 강도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마을마다 수배 전단이 붙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부치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걸렸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여기서도 쫓기게 되지 않을까? 핑커턴 같은 자들이 바다를 건너오면 어떡하지? 미국에서 도망쳐 왔는데 또 도망쳐야 하면 어디로 가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어느 날 저녁, 셋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수프와 딱딱한 빵. 볼리비아 음식에도 이제 적응이 됐어요. 부치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볼까? 선댄스와 에타가 부치를 쳐다봤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뭐? 선댄스가 물었어요. 급여 호송일이 있대. 광산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돈을 호송하는 일이야. 돈을 털지 않고 호송한다고? 에타가 물었습니다. 응. 지키는 거야. 돈을 지켜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 선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부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안 돼? 농담이 아니었어요. 에타가 부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불안함, 어쩌면 두려움. 계속 도망치는 삶에 지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선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부치의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에타가 부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광산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급여 호송 일을 맡겠다고 했어요. 회사 사무실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벽에는 광산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회사 사람은 셋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미국인인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이 먼 곳까지 왜 왔느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으니까요. 누구나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총을 다룰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부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선댄스는 말없이 허리춤에 권총을 두드렸어요. 회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회사 사람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부치는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범죄가 아닌 일에 서명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이 어색했어요. 펜이 이렇게 무거웠던가. 은행을 털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무게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부치가 계약서를 내려다 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 이름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달랐어요. 범죄자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서명.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며칠 후 부치와 선댄스는 노새에 실린 돈 자루를 호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안데스 산맥의 자락이 펼쳐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강이 흘렀어요.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노새 등에 실린 돈자루를 볼 때마다
손이 근질거렸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부치가 노새를 끌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뭐가? 선댄스가 물었어요. 돈이 바로 여기 있는데 안 가져가니까. 부치가 돈자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물게 보는 웃음이었어요. 빨리 적응해. 산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건조한 바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었어요. 낯선 일, 낯선 땅, 낯선 삶.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부치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은행 강도가 아닌 급여 호송원.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무덤에 새길 이름으로는요. 5장. 정직한 일. 다음 호송날이 밝았습니다. 부치와 선댄스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총을 점검하고 탄약을 확인하고 노새에 짐을 묶었습니다. 에타가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빵과 치즈 그리고 물통.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에타가 말했어요. 부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돈 호송이야. 뭐가 위험하겠어. 하지만 에타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무법자의 연인으로 살면서 익힌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 안데스 산맥의 새벽은 뼈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의 공기는 얇고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부치는 코트깃을 세우고 장갑 낀 손을 비볐어요. 입에서 나온 김이 허공에 피어올랐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산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산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부치는 앞에서 길을 살폈고 선댄스는 뒤를 경계했습니다. 노새 2마리가 불안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노새의 등에는 두꺼운 가죽 자루가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자루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거렸습니다. 광산 노동자 200여 명에게 줄 한 달치 급여였어요. 은하와 동전 그리고 약간의 지폐가 뒤섞여 묵직한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부치는 그 자루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빠졌어요. 20년 가까이 은행과 기차를 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자루를 보면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갔어요. 무게, 가치, 도주 경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자루를 훔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했어요. 산을 넘어 광산 마을까지 무사히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정직한 일. 피 묻지 않은 돈. 그게 일을 시작한 이유였어요. 선댄스가 말 위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움직였어요. 바위 뒤 덤불 사이 능선 위. 수십 년간 쫓기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댄스는 위험을 냄새로 맡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총집 위에 손이 가까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광산 회사의 고용주인 페르시가 노새 옆에서 헐떡이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오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볼리비아에서 광산 사업을 하는 스페인계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고산지대의 얇은 공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걸음마다 숨이 차올랐어요. 이마에 땀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손수건이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부치와 선댄스를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지역에서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페르시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마을이야. 거기까지만 가면 돼. 페르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좁은 산길이 보였어요. 양쪽으로 거대한 바위 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다른 쪽은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었어요. 길폭은 말 2마리가 겨우 나란히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대지에 칼로 그은 금처럼 보일 거예요.
부치는 지형을 보고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강도가 있다면 매복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위에서 총을 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려도 죽고 뒤로 물러나도 죽는 구조였어요. 부치는 20년간 이런 지형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저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선댄스와 눈이 마주쳤어요.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알아.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 그런 대화가 눈빛 사이로 오갔어요. 선댄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을 확인하고 고삐를 잡았어요. 일행이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새의 발굽이 돌을 밟으며 딸깍거렸어요. 작은 돌멩이들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떨어지다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1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깊이였습니다. 부치는 일부러 아래를 보지 않았어요. 바위 벽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햇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이었어요. 검푸른 이끼가 바위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물이 스며 나와 얇은 얼음막을 만들었어요. 말발굽이 미끄러졌습니다. 노새가 불안하게 울었어요. 그 소리가 바위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부치는 허리춤의 권총을 확인했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수천 번은 만져본 감촉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총을 들면 자신감이 솟았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기분. 하지만 오늘은 뭔가 무거웠습니다. 이 총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어요. 부치 캐시디는 은행 강도였지만 가능하면 총을 쏘지 않는 강도였습니다. 위험만 했어요. 총을 흔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종했습니다. 실제로 방아쇠를 당겨 누군가를 쓰러뜨린 적은 손에 꼽았어요. 그게 부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돈은 훔쳤지만 사람의 피는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어떨지 알 수 없었어요. 페르시가 또 헐떡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중얼거렸어요. 저 모퉁이만 돌면 길이 넓어진다고. 부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일었습니다.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어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바위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부치가 고개를 돌렸어요. 선댄스의 손이 순간적으로 총으로 갔습니다. 뭐야? 선댄스가 낮게 물었어요. 눈이 바위 위를 후었습니다. 대답 대신 총성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굉음이 바위 벽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디서 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인지 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메아리가 겹쳐지며 공간 전체가 총소리로 가득 찼어요. 부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말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말이 놀라 뒷발을 들었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을 토해냈어요. 노새도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흔들렸어요. 동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탄환이 바위를 때려 파편이 튀었어요. 부치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페르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페르시가 쓰러졌어요. 옆 구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어요. 검붉은 피가 마른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페르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매복이야. 선댄스가 소리치며 총을 뽑았습니다. 바위 위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5 아니 6명. 얼굴에 천을 두르고 총을 들고 있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닳아 발가락이 보이는 자도 있었어요. 가난한 산적들이었습니다. 볼리비아의 험한 산악지대에는 이런 무리가 많았어요. 가난에 찌든 농부들, 광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 먹고 살기 위해 총을 든 사람들. 급여를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탄환이 공기를 갈랐어요.
휘잉 하는 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불꽃이 튀었어요. 부치와 선댄스는 바위 뒤에서 응사했습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선댄스가 순식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총을 뽑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경지. 선댄스 키드라는 이름값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 발을 쐈어요. 탕탕탕. 짧고 정확한 총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바위 위에 사내 둘이 쓰러졌어요. 한 명은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졌고 다른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댄스는 총을 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망설임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치도 총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달랐어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부치는 총을 잘 쐈지만 사람을 향해 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늘 협박만 했습니다. 위협만 했어요. 총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복종했습니다. 실제로 방아쇠를 당겨 누군가를 쓰러뜨린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부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쏴야 해. 쏴야 하는데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었지만 당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쩌면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었어요. 가난해서 여기 온 거겠지. 배고파서 총을 든 거겠지. 그런 생각들이 찰나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위 뒤에서 산적 하나가 뛰어나왔어요. 총을 들고 부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된 어린 얼굴이었어요. 아마 돈이 필요했겠지요. 가난한 마을에서 온 청년은 눈이 겁에 질려 있었지만 두 손에 든 낡은 권총은 부치를 향하고 있었어요.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부치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어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존 본능. 20년간 쌓아온 반사신경. 총이 튀었어요. 손목에 충격이 왔습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젊은 산적이 멈칫했어요. 가슴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산적은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어요.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일었어요. 부치는 쓰러진 산적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총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귀청을 때리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소음이 들렸어요. 남은 산적들이 도망쳤어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선댄스가 한두 발 더 쏘았지만 맞추지 못했어요. 바위 뒤로 사라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총격전이 끝났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귀에서 윙잉 소리가 났습니다. 화약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어요. 부치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쓰러진 산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쓰러진 젊은이의 얼굴만 보였어요. 눈이 하늘을 향해 떠 있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하늘을 향해 영원히 떠 있을 눈. 바람만이 그 청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선댄스가 다가왔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부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부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댄스가 부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치, 괜찮냐고. 부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 사람을 쐈어. 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부치답지 않았습니다. 늘 농담하고 웃던 부치가 아니었어요. 선댄스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치가 처음으로 사람을 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페르시가 신음했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부치와 선댄스가 급히 다가갔어요. 페르시의 배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피였어요. 흙바닥이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페르시가 떨리는 손으로 부치의 팔을 잡았습니다. 돈은 무사하냐? 숨이 끊어질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치가 노새를 확인했습니다. 돈 자루는 그대로였어요. 무사해요. 페르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숨이 점점 약해지다가 멈췄습니다. 부치는 페르시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2명. 한 명은 자신이 샀고 한 명은 자신이 지키지 못했어요. 둘은 페르시의 시체를 바위 밑에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덤은 아니었어요. 돌을 쌓아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파헤치지 못하게.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줄 몰랐어요. 선댄스가 말했습니다. 가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노새를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광산 마을에 도착했어요. 돈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동전 몇 립. 생각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부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비누를 문질러 씻었어요. 1번, 2번, 3번. 10번을 넘게 씻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피 냄새, 화약 냄새, 죽음의 냄새. 손가락 사이사이에, 손톱 밑에, 송금 사이에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관에 돌아왔을 때 에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부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반짝이던 장난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에타가 물었어요. 부치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댄스가 에타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매복과 총격전, 어린 산적의 죽음, 그리고 페르시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에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에타가 선댄스에게 물었습니다. 부치가 직접 샀어요? 응. 이게 처음이에요? 에타가 물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오랜만이지. 선댄스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선댄스는 많은 사람을 쐈어요. 그래서 부치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에타는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혼자 고통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에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에타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부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에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부치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부치는 그 온기에 기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서 냄새가 나. 부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씻어도 안 지워져. 피 냄새가. 에타가 부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부치의 손은 원래 따뜻했습니다. 에타의 따뜻한 손이 그 차가움을 감쌌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기분이 이상해. 부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난 은행 터는 게 좋았어. 돈 들고 도망치는 게 좋았어. 아무도 안 다치게. 그냥 돈만 가져가는 거. 그게 나였어. 근데 오늘은 내가 아니었어. 에타는 말없이 부치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곁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에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들의 삶이 언젠가 나쁘게 끝날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끝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에타는 선댄스를 사랑했어요. 부치도 좋아했습니다. 이 두 남자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법자의 삶에는 끝이 있었어요.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에타는 두려웠습니다. 에타는 부치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낙천적인 얼굴이었어요. 농담을 하고 웃으며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삶은 그들에게 맞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이 그들에게 정직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정된 결과는 같았어요. 다시 강도로 돌아가는 것.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올랐어요. 가늘고 희미한 빛. 그 빛 아래 볼리비아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장. 마지막을 보고 싶지 않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치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눈빛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웃지 못했어요. 에타는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댄스도 달라졌어요. 말이 더 적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총을 손질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에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두려움. 처음에는 씨앗만 했습니다. 산적의 습격을 당한 그날 밤, 부치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심어졌어요. 그 씨앗이 날마다 자라서 이제는 가슴을 가득 채울 만큼 커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에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댄스가 옆에서 숨을 고르며 자고 있었어요. 에타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낮에 보이는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에타는 손을 뻗어 선댄스의 뺨을 만졌습니다. 거친 수염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에타는 그 온기를 오래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차갑게 식을 거야. 내가 보는 앞에서. 에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에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선댄스를 사랑했습니다. 부치도 좋아했어요. 이 두 남자와 함께한 시간이 에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볼리비아까지 수천 마일을 함께 달려왔어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끝이 있었어요. 에타는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총성과 피 쓰러지는 몸, 식어가는 체온, 그리고 홀로 남겨질 자신. 에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지켜보는 것을. 차라리 먼저 떠나는 게 나았어요. 기억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 에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접었어요.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가방 바닥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에타는 그것을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찍은 사진. 뉴욕에서 볼리비아로 떠나기 전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부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선댄스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에타는 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에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두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그들은 저 문 너머에 있었어요. 따뜻하고 살아있는 그들이. 에타는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잠그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선댄스가 서 있었어요. 선댄스는 에타의 짐을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눈이 천천히 방 안을 후었어요. 가방에 가지런히 접힌 옷가지들, 잠기려는 버클, 비어있는 서랍, 그리고 눈가가 붉은 에타의 얼굴. 에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려고요. 선댄스가 문 앞을 막아섰어요. 한 발, 두 발. 에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뻗어 에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지마.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선댄스는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에타는 그 손을 내려다 봤어요. 거칠고 단단한 총을 쥐는 손. 수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쓰러뜨린 손. 하지만 자신을 안아줄 때는 한없이 부드러웠던 그의 손. 에타는 그 손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어냈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여기서 더 있으면 결국 당신들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에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선댄스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에타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 눈에는 이미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사람, 막을 수 없는 떠남. 그때 부치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부치의 얼굴에서 평소의 여유가 사라졌어요. 농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의 농담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부치가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붙잡아야 할까? 보내줘야 할까? 사과해야 할까? 감사해야 할까? 모든 것이 뒤섞여 목에서 막혔습니다. 한참 만에 말이 튀어나왔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부치도 정확히 몰랐어요. 이런 삶에 끌어들인 것. 위험한 길을 함께 걷게 한 것. 정직한 삶을 약속해놓고 피를 본 것. 아니면 그냥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함. 에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한 발 한 발. 마치 발에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문 앞에서 에타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둘 다 살아있어요. 제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에타의 뒷모습에 빛이 닿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무가 문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실제보다 방 안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메아리처럼. 아니 장례식 종소리처럼.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부치와 선댄스. 방 안이 더 넓어졌어요. 에타가 있던 자리만큼. 하지만 그만큼 텅 비었습니다. 선댄스는 숨을 쉬어도 공기가 폐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선댄스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잠시 후 에타가 여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든 뒷모습, 작고 단단한 어깨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리 끝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췄습니다. 한때 선댄스가 손가락으로 빗어주던 머리카락. 선댄스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거리 끝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부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괜찮아. 우린 둘이 더 잘하잖아. 전혀 재밌지 않은 농담이었습니다. 선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서 총을 집어들었어요. 천으로 총신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천에 쓸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 감정이 없는 아니 감정을 억누르는 소리. 부치는 선댄스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 농담? 계획?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에타가 어디선가 가져온 선인장.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웃었던 기억. 그 선인장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치와 선댄스는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어요. 광산호송 같은 정직한 일을. 그 대신 그들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정보를 모았어요.
다음 급여 호송이 언제인지, 어느 길로 가는지, 몇 명이 호위하는지. 예전에 하던 대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부치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댄스가 총을 점검했어요. 다시 에타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습격 장소는 좁은 산길이었어요. 양쪽으로 바위가 솟아있고 한쪽은 절벽인 곳. 매복하기에 완벽한 지형. 며칠 전 자신들이 습격당했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아이러니였어요. 호송하는 쪽에서 빼앗는 쪽으로. 지키는 쪽에서 훔치는 쪽으로. 정직한 삶은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새벽부터 자리를 잡았어요.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하늘이 밝아졌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부치는 손에 입김을 불었어요. 선댄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처럼 앞을 주시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멀리서 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치의 눈이 빛났습니다. 온다. 호송대가 나타났어요. 노새 3마리, 호위병 4명. 노새 등에는 급여 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광산회사의 표식이 선명했어요. 푸른 원 안에 곡괭이 문양. 부치가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야. 둘이 동시에 뛰쳐나왔어요. 총을 겨누고 길을 막았습니다. 손 들어. 돈. 가방. 부치가 스페인어로 외쳤어요. 에타가 가르쳐준 단어들. 그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호위병들이 당황했어요. 손이 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선댄스가 더 빨랐어요. 경고 사격이 하늘로 울렸습니다. 탕. 날카로운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총 내려. 선댄스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호위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렸어요.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광산회사가 고용한 경비원들.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한 명이 먼저 총을 버렸어요. 금속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탈칵탈칵. 총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치가 노새에게 다가갔어요. 급여 자루를 확인했습니다. 묵직했어요. 은하와 동전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치 광부 급여. 꽤 큰 돈이었어요. 이거면 됐어. 부치가 말했습니다. 노새의 고삐를 잡았어요. 선댄스가 호위병들을 감시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1시간 뒤에 가도 돼. 선댄스가 경고했어요. 호위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이 아까웠으니까. 돈은 광산회사 거였어요.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부치와 선댄스는 노새를 끌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예전에 수백 번 해온 일처럼.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둘은 계곡에서 멈췄습니다. 노새가 코를 훌쩍이며 풀을 뜯었어요. 부치는 돈자루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은화가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괜찮은 건수야. 부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예전 같은 흥분이 없었어요. 기차를 털고 돈을 하늘로 날릴 때의 쾌감. 도망치면서 웃음을 터뜨리던 즐거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끝냈다는 느낌. 숨을 쉬기 위해 해야 하는 일. 선댄스가 노새의 옆구리를 봤어요. 광산회사의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푸른 원 안에 곡괭이. 이거 지워야겠네. 선댄스가 말했습니다. 부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식이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어디서든 눈에 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자. 일단 이동해야 해. 둘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노새를 끌고 산을 넘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볼리비아의 황량한 대지를 물들였습니다. 부치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타가 떠난 마을도, 피 냄새가 났던 산길도, 추격대가 쫓아오던 바위 계곡도 모든 것이 뒤에 남아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돌아갈 구실조차 없다는 점이었어요. 에타는 떠났고 정직한 길은 피로 물들었고
남은 것은 총과 돈자루뿐이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을까? 부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멈출 수 없다는 것만 알았어요. 선댄스가 말 위에서 부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20년을 함께한 사이.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간다. 끝까지. 그것만이 남은 약속이었어요. 둘은 목적지 없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길에서 먼지가 일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7장. 다음엔 호주로 가자. 작고 평범한 마을 샌 빈센트의 어귀로 들어설 때 햇빛이 하얀 회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볼리비아 남부의 작은 광산 마을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자락에 숨어 있는 곳. 인구가 500명쯤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광부이거나 광부의 가족이었어요. 아도베 벽돌로 지은 집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흙을 다져 올린 평평한 형태였어요. 햇빛에 발에서 황토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석회가 발라져 있었는데 군데군데 벗겨져서 속에 진흙이 드러나 있었어요. 정오가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볼리비아의 고지대 햇살은 매서웠어요. 공기가 건조해서 피부가 당겼습니다. 입술이 갈라질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빵 굽는 냄새가 잠깐 돌았습니다. 어디선가 화덕에 불을 지피는 모양이었어요. 연기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먼지 냄새로 덮였어요. 바람이 불면 황토빛 먼지가 발목까지 휘감았습니다. 부치와 선댄스는 노새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새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목에 묶인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등에는 돈자루가 실려 있었어요. 며칠 전 급여 호송대에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자루가 노새의 등을 누르고 있었어요. 광산 회사의 표식이 노새 옆구리에 선명했어요. 푸른 원 안에 곡괭이 문양. 털 위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지워야 했어요. 칼로 긁어내거나 천으로 덮거나. 하지만 아직 못 지웠습니다. 도구가 없었어요.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도망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피곤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부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크게 울렸습니다. 선댄스가 슬쩍 부치를 봤어요. 부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어제 저녁이었어요. 말린 고기 조금과 딱딱한 빵. 이빨로 뜯어야 할 만큼 딱딱했습니다. 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통을 흔들면 바닥에서 찰랑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부치가 거리를 둘러봤어요. 작은 광장이 보였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광장 한쪽에서 뛰어놀았어요. 공을 차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었어요. 개가 그늘에 누워 헐떡거렸습니다. 혀를 길게 빼물고 있었어요. 더위 때문이었습니다. 밥 좀 먹자. 부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선댄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이 좁아졌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면 늘 그랬어요.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 도망갈 길을 찾는 것. 20년간 도망자로 살면서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드문드문 걸어 다녔습니다. 광부들은 이 시간에 광산에 가 있을 터였어요. 거리에는 노인들과 여자들,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경찰 제복은 보이지 않았어요. 총을 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먹고 가자. 둘은 마을 중심의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간판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걸린 낡은 천만이 식당임을 알려주었어요.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부치의 배가 다시 꼬르륵 울렸습니다. 노새를 밖에 세워두었어요. 그늘진 곳에 고삐를 묶었습니다. 담벼락에 박힌 쇠고리에 밧줄을 감았어요. 돈자루가 눈에 띄지 않게 낡은 천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노새 옆구리의 표식은 가릴 수 없었어요. 푸른 원 안의 곡괭이. 햇빛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부치가 잠깐 그 표식을 봤어요.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워야 하는데.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나중에 하자. 밥 먹고. 부치는 고개를 돌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눈부신 햇살에 익숙해진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들보가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오랜 세월 연기를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나무 탁자가 서너 개 놓여 있었어요.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남자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광부 차림이었습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손이 거칠고 검었습니다. 부치와 선댄스가 들어오자 힐끗 쳐다봤어요. 낯선 얼굴. 외진. 하지만 곧 관심을 거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주인 여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중년의 뚱뚱한 여자였어요. 키가 작고 허리가 굵었습니다. 앞치마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손등에도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빵을 반죽하다 나온 모양이었어요. 부치가 스페인어로 주문했습니다. 에타가 가르쳐준 단어들이었어요. 고기, 빵, 물. 간단한 단어들. 억양이 어눌했습니다. 미국식 발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 여자는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치와 선댄스는 창문 가까운 탁자에 앉았습니다. 선댄스가 문 쪽을 볼 수 있는 자리를 골랐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출구를 확인하는 습관.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았어요. 총집이 허리춤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 언제든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음식이 나왔어요. 구운 고기와 빵 그리고 옥수수 스프. 고기는 질겼습니다. 양고기인 것 같았어요. 누린내가 살짝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굶은 배에는 꿀맛이었어요. 부치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찢어 빵에 싸서 입에 넣었어요.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선댄스는 좀 더 천천히 먹었어요. 한 입 먹고 주변을 살피고 다시 한 입 먹고 문 쪽을 확인하고 눈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손은 탁자 위에 있었지만 언제든 허리춤으로 갈 수 있었어요. 뜨거운 수프가 위장에 스며들었습니다. 몸이 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고지대의 바람이 차가웠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 더 좋았습니다. 부치는 수프 그릇을 들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어요. 그릇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을까? 부치가 말했어요. 배가 부르니까 졸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잤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선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빨리 움직여야 해. 부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댄스 말이 맞았어요. 오래 머물면 위험했습니다.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양키 강도 둘. 키 큰 금발과 조용한 사내. 총 잘 쏘는 놈들. 은행을 털고 광부의 급여를 빼앗는 놈들. 수배령이 붙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붙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먹고 바로 가자. 부치가 말했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볼리비아 은하. 음식값보다 많았어요. 거스름돈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외침. 스페인어였지만 몇몇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노새, 광산, 도둑. 부치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전을 탁자에 놓다가 굳었어요. 선댄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창문 쪽을 봤어요. 저 노새, 광산 거야. 도둑이야. 소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가 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헐렁한 셔츠의 맨발이었습니다. 노새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노새 옆구리의 표식을. 푸른 원 안에 곡괭이 문양을.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흥분한 얼굴이었어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아이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광산 노새를 훔쳐간 도둑이야. 소년의 외침이 골목을 타고 번졌습니다.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어요. 광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물가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문들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순식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둑이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굵고 거친 목소리. 경찰을 불러. 다른 목소리가 소리쳤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노새를 잡아. 또 다른 목소리. 거리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자들이 몽둥이와 삽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부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선댄스도 동시에 움직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총집을 스쳤어요. 식당 주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엌에서 달려나온 주인 여자가 두 손을 들고 뒷걸음질 쳤어요. 구석에 있던 남자 둘이 탁자 밑으로 숨었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술이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뒷문. 부치가 소리쳤습니다. 부엌 쪽을 봤어요. 뒷문이 있으면 거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뒷문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너무 작았어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앞문밖에 없었어요. 젠장. 부치가 중얼거렸어요. 선댄스를 봤습니다. 선댄스도 부치를 봤어요. 한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댄스가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총을 뽑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치가 뒤따랐어요. 눈이 부셔서 잠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이미 혼란이었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였어요.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댔어요. 아이들이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광산 노새를 훔쳐간 도둑. 그들의 급여를 빼앗아간 놈들.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 노새. 부치가 외쳤어요. 노새 쪽으로 뛰었습니다. 탄약이 거기 있었어요. 노새 등에 실린 짐 속에. 여분의 탄환. 지금 허리춤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남자 서넛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삽을 휘둘렀어요.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부치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첫 총성이 터졌어요. 탕! 날카로운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누가 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인지 마을 사람인지. 총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탄환이 벽에 박혔습니다. 흙가루가 튀었어요. 부치의 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선댄스가 응사했습니다. 탕탕. 하늘을 향해 두 발 쐈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잠깐 길이 열렸어요. 부치가 노새를 향해 달렸습니다. 다리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거의 닿을 뻔했어요. 노새의 고삐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옆구리에 뜨거운 것이 박혔습니다. 충격이 몸을 흔들었어요.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치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어요. 벽에 등을 세게 부딪히며 숨을 삼켰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튀었어요. 손이 옆구리로 갔습니다. 뜨겁고 젖은 느낌. 손을 들어봤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검붉은 피.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아! 젠장! 부치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댄스가 소리쳤습니다. 움직여. 선댄스의 팔이 부치를 잡았어요. 강한 힘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부치의 팔을 어깨에 걸고 끌다시피 해서 달렸어요. 가까운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어요. 경첩이 삐걱거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탁자를 끌어다 막았습니다. 무거운 나무 탁자가 바닥에 끌리며 소리를 냈어요.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고 같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 바닥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부대자루도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숨을 쉬면 먼지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부치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손으로 상처를 눌렀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계속 새어나왔어요. 셔츠가 젖어갔습니다. 따뜻하고 끈적한 느낌. 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철분과 소금이 섞인 냄새. 선댄스가 부치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셔츠를 걷어 올렸어요.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피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댄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깊어? 부치가 물었어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씁쓸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르겠어. 근데 아파. 선댄스가 자기 셔츠 자락을 잡았어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길게 찢어서 부치의 옆구리에 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단단히 감았어요. 피가 천에 스며들었습니다. 흰 천이 금세 붉게 물들었어요. 꽉 묶어. 부치가 말했어요. 선댄스가 힘껏 조여 묶었습니다. 매듭을 단단히 지었어요. 부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한 통증의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삼켰습니다. 선댄스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창문은 작았습니다.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크기. 판자로 반쯤 막혀 있었어요. 선댄스가 판자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점점 늘었어요. 20명, 30명. 계속 늘었습니다. 남자들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사냥용 소총도 있었고 권총도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도 보였어요. 파란 제복에 모자를 쓴 남자들. 3명, 4명. 골목 끝에서 더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 선댄스가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부치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몇 명이야? 선댄스가 다시 밖을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20명쯤. 근데 계속 늘어나. 부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많네. 농담이었지만 웃기지 않았습니다. 선댄스도 웃지 않았어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 같은 것을 통해 울리는 목소리. 스페인어였어요. 억양이 거칠었습니다. 군인 같은 말투.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라고. 저항하면 쏜다고. 부치와 선댄스는 서로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항복. 그건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항복하면 교수형이었습니다. 아니면 총살. 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교수형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어요. 빨리 죽느냐, 천천히 죽느냐의 차이일 뿐. 이어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군합발 소리. 질서정연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박자가 맞았어요. 경찰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발걸음. 일정한 간격. 무거운 군화가 돌바닥을 때리는 소리.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선댄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일자로 다물렸습니다.
군대야. 부치가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게, 깊게. 여기까지 왔네. 볼리비아 군대였어요. 경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양키 강도 둘을 잡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두 사람이 그만큼 유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골칫거리였거나 급여를 훔치고 은행을 털고 도망 다니는 미국 놈들. 잡아야 할 범죄자. 본보기로 처형해야 할 악당. 선댄스가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벽을 따라 부치 옆으로 왔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주머니에서 탄환을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어봤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 노쇠 빛깔. 햇빛이 창 틈으로 들어와 탄환에 반사되었어요. 얼마나 있어? 부치가 물었어요. 선댄스가 대답했습니다. 6발. 부치도 자기 탄환을 확인했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총집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나는 4발. 합쳐서 10발이었습니다. 밖에는 수십 명의 경찰과 군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발로 수십 명을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선댄스가 탄환을 손바닥에서 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땀에 미끄러졌어요.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단단한 금속 조각.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했어요.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것들. 잠깐 고요가 왔어요. 밖의 소란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함 소리도 발소리도 총소리도 멈췄어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폭풍 전의 고요.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사냥꾼들의 고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긴장. 팽팽하게 당겨진 줄. 그때 부치가 갑자기 말했어요. 다음엔 호주로 가자. 선댄스가 부치를 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뭔 소리야?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치가 계속 말했어요. 상처가 계속 쑤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주. 거긴 영어도 통하잖아. 바다도 있고. 선댄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목에서 걸렸어요. 건조하고 쓴 웃음.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바다. 우리가 바다에서 뭘 해? 부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해적이라도 하든가. 선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해적은 배가 필요해. 그럼 배를 훔치면 되지. 둘은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 냄새 속에서, 죽음 앞에서 웃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웃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웃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선댄스가 말했습니다. 좋지. 호주. 바다도 있고. 기차도 없겠지. 부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차 없으면 철도회사도 없고. 추격대도 없고. 선댄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놈들한테 딱이네. 둘은 눈을 마주쳤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이미 벽이 보였습니다. 아도베 벽. 흙으로 만든 벽. 그 너머에 수십 개의 총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호주는 없었어요. 바다도 기차 없는 세상도. 있는 것은 이 좁은 방과 10발의 탄환뿐이었습니다. 8장. 자, 가자. 실내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작은 창문과 무너진 건물벽 사이로 볼리비아의 정오 햇살이 밀려들었어요. 뜨겁고 건조한 공기.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피 냄새가 코끝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치의 상처에서 나는 냄새. 철분과 소금이 섞인 냄새. 부치는 상처를 다시 조여 묶었습니다. 선댄스가 찢어준 천이 이미 피로 흥건했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매듭을 당겼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 선댄스는 밖을 살폈습니다. 창 틈으로 보이는 것은 총구들이었어요. 수십 개의 총구. 벽 뒤에 지붕 위에 골목 끝에. 사방에서 이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군홧발이 돌바닥을 때리는 소리. 누군가가 위치를 확인하는 듯 짧은 명령이 오갔습니다. 스페인어. 알아듣기 어려운 빠른 말들. 하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포위하라. 도망치지 못하게. 움직이면 쏴라.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차가운 철컥 소리가 여러 번 울렸어요. 하나, 둘, 셋. 수를 셀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부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어요. 상처가 쑤셨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허리춤을 적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몸이었으니까. 나가자. 부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선댄스가 총을 확인했어요. 탄창을 열어 탄환을 세어봤습니다. 6발. 탄창을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자. 둘은 문 앞에 섰습니다. 막아놓은 탁자를 치웠어요. 무거운 탁자가 바닥에 끌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뜨거운 볼리비아의 햇살. 금빛 햇살.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건 그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 20년을 함께 달려온 두 사람. 도망치다가 멈춘 적은 없었어요. 쫓기면 더 빨리 달렸습니다. 막히면 뚫었어요. 절벽이 나오면 뛰어내렸습니다. 끝까지 달렸어요. 늘 그랬듯이. 부치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땀에 젖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두근두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레날린. 삶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짜릿함.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 부치가 선댄스를 봤습니다. 선댄스도 부치를 봤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 눈썹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댄스의 눈은 늘 그랬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사냥꾼의 눈. 20년의 세월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함께 도망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웃었던 세월.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기차를 털고, 국경을 넘었던 세월. 그리고 지금 함께 나가는 순간. 부치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선댄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부풀었다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난 늘 준비돼 있어. 부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치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순간 뜨거운 빛과 먼지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달렸습니다. 선댄스가 옆에서 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20년간 그래왔듯이 나란히.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먼지 냄새, 화약 냄새, 피 냄새. 모든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총성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수십 개의 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세상을 뒤덮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빛만 남았어요. 하얀 빛, 뜨거운 빛,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치와 선댄스, 나란히 달리는 두 사람, 총을 든 채, 앞을 향해. 그 순간에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사무실에서는 누군가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볼리비아 경찰청, 아니면 미국 대사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2장이 붙어 있었어요.
부치 캐시디, 선댄스 키드, 수배 전단지의 사진. 펜을 든 손이 움직였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줄을 그었어요. 이름 위로, 사진 위로, 사망, 확인됨. 잉크가 마르며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파일이 덮였어요. 서랍이 닫혔습니다. 철컥, 짧은 소리. 끝내는 방식은 늘 이렇게 조용했어요. 총성도 비명도 없이. 서류 한 장, 잉크 한 줄. 그것으로 끝. 에타는 멀리서 그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황량한 들판.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에타는 손가방을 더 꽉 쥐었어요. 에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멈추라 했잖아. 살아있으라 했잖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에타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게 두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차가 기적을 울렸어요. 길게 슬프게. 철로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바퀴가 굴러갔어요. 볼리비아가 멀어졌어요. 두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멀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뛰쳐나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총성이 멈춘 뒤에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입으로, 누군가의 기억으로, 술집에서, 거리에서,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양키 강도 둘, 끝까지 함께 달린 둘, 멈추지 않은 둘. 세월이 흘러도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전설이 되었어요.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 내일을 향해 달려간 두 사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일을 향해. 지금까지 황혼추억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